안녕하세요. 악성 채무자들을 혼내주는 추심꾼 고려신용정보 이상도입니다. 법원, 소송 정말 가능하면 이런 거 없이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런데 소송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 사건을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서 찾아야 될지, 또 만약 내 사건 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난감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내 사건 과정과 결과 찾는 방법을 알아보고, 사건 번호를 모를 때 사건 번호 찾는 방법에 대해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이제 화면을 보면서 내 사건 번호 찾는 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맨 처음에 네이버에서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. 그러면은 법원 사이트가 몇 개 나오는데 맨 위에 있는 여기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. 왜냐하면 옆에 있는 메뉴가 안 나오는 화면들이 있습니다. 때문에 맨 위에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. 만약에 내가 내 사건 번호 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법원명, 뭐 연도, 그 다음에 사건 번호, 이거 다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 누르시면 나오세요. 이거 다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. 근데 가끔씩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. 이 사건 구분 기호, 이게 좀 헷갈리시면 여기 사건 구분 안내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. 민사냐, 어떤 강제집행이냐, 형사, 가사, 신청 한 번씩 하나씩 볼게요. 일단 민사는 이제 합의사건, 속가액이 3억 이상이다 그러면 판사 3명이서 심리를 하는 합의사건, 그리고 3억 이하 단독사건 판사 1명이 합니다. 그리고 소액사건은 좀 빠르게 판사 1명이서 3천만원 미만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집행, 강제집행 말하는 거죠. 제일 많이 하는 게 임대보증금 통장 같은 거 압류하는 게 이제 사건 구분의 타채로 나옵니다. 그리고 또 은근히 신청도 많이 하세요. 왜냐면은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. 그리고 재산명시, 재산조회, 그 다음에 이제 지급명령 이런 게 될 수 있고, 형사야 형사는데, 그 다음에 가사도 가끔씩 있어요. 이제 이제 이혼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거 좀 간혹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, 이제 사건 번호 알면 이걸 쳐서 가면 되는데, 모를 때는 인증서 검색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. 처음에는 이 주민번호 이거 이렇게 다 누르시고요. 공동인증서가 꼭 화면에 PC에 있으셔야 되세요. 그러셔야지 공동인증서 이제 인식을 해서, 그 다음에 비밀번호 누르시고, 여기서, 네. 어떤 법원에서 했는지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사건 종류, 이게 또 중요합니다. 민사 사건이냐, 이혼 같은 가사냐, 아니면은 이제 아까 가압류 같은 신청, 이런 거냐, 아니면 독촉, 지급명령, 과태료 이런 건 필요 없고, 이제 재산조회, 그리고 이게 선택은 3가지만 됩니다. 이 화면에 보이시죠? 그리고 기타 집행 같은 거, 이제 강제집행이 되겠죠.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민사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것만 누르고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되세요. 만약에 좀 잘 모르겠는데 신청이었나 뭐였지 집행이었나 그러면 3개까지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되십니다.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인증서로 내 본인 인증이 됐으니 내 사건만 나옵니다. 다른 사건은 사건 번호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세요. 그래서 일단 나의 사건 이제 검색할 때는 이제 사건 종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이 제 사건이 이렇게 뭐가 하나 나왔네요. 한번 볼까요? 일단 제 이름 나오고 원고는 악사손해보험입니다. 구상금을 저한테 청구했고요. 속가액은 130만원. 얘네들이 왜 이러지? 일단은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. 사실조회 신청하고 이렇게 또 자세한 내용 보려면 진행 내용 봐야 됩니다. 뭐 했다고 나한테 구상금을 신청해. 그러면서 이제 소장 접수했고 이제 문서 제출 명령, 그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 한 다음에 이제 경찰이랑 검찰한테 이렇게 신청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이때 한 게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러더니 저는 대응도 안 했습니다. 그냥 내비뒀어요. 그러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좀 오류가 있는지 수치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제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했으면 얘네들이 이거 손해배상 저는 당연히 청구 들어갔죠.
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내 사건 진행 내용도 확인하고 사건 번호를 모를 때는 여기 인증서로 다시 가셔서 내 주민번호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인증서로 내 본인 인증한 다음에 이제 법원명 정도는 꼭 아셔야 되세요. 서울인지 뭐 부산인지 뭐 가정법원인지 뭐 이 정도를 확인하시고 어떤 사건이었나 이 정도는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. 뭐 이제 독촉인지 지급명령 그 다음에 어떤 집행을 했었던 건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서 검색 누르시면 내 사건이 나옵니다. 나의 사건 번호 찾는 방법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? 보통 법원은 잘 기억하시지만 사건 번호는 잊어버리시죠. 그리고 사건 구분에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사건 구분 화면을 이용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. 무엇보다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생각보다 내 사건 번호를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. 혹시 과거 내 채권을 받아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 댓글 상단에 제 연락처와 1:1 카톡 상담방 링크가 있습니다.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세요. 저에게 꼭 추심 의뢰를 하지 않으셔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